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네, 오후 시간을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덥네요. 더운데 갑자기 이렇게 더우니까 좀 이상하다. 겨울이 다가오는 날인데 왜 더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그 중국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중국 주식. 그동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만 줄기차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중국 주식도 상당히 좀 힘들어요. 요즘 특히나 막 규제로 인해서 중국은 또 공산당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규제가 굉장히 많아. 일종의 규제 폭탄이지, 폭탄. 이 규제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식 가격이 중국 주식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난처하죠. 특히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뭐 삼성전자 투자자 중에서도 중국 그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또 중국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의 그 빅테크하고 그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중국 기업 주식이 거의 난타를 당했어요. 난타를 당했고 그 이후에 중국 주식 투자를 놓고요. 세계 금융 투자 업계 거물들이 이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거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궁금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 올 들어서 전자상거래나 뭐 핀테크, 게임, 사교육 하여튼 이런 관련된 그 빅테크 산업이죠. 빅테크라는 거 인터넷 기술 대기업들 이런 산업에 규제 폭탄을 막 집어 던졌어요. 막 무차별 투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그 부동산 시장 그 돈줄 쪼이기로 돈줄을 막 쪼이는 겁니다. 쪼이기로 해가지고 최근에 그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이죠.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여기가 이제 결국 이제 자금난에 빠지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 전체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올해 한 1조 달러 이상의 이제 가치가 증발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조 달러면 한 1120조 정도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돈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중국도 지금 난립니다. 난리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주식 투자를 놓고 막대한 투자금을 굴리는 큰 손들은 거의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 시진핑의 그 독재 리스크를 막 거론을 합니다. 하면서 중국 투자의 위험성을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겠죠. 그 다른 쪽에서는 또 뭐냐.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 그 주가 폭락이 중국에 투자할 새로운 기회를 줬다. 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뭐 이렇게 상반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서로 설전을 하면서 지금 뭐 벌이고 있는 거죠. 하여튼간 재밌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운용사 이제 피델리티가 있어요. 여기서는 최근에 중국 주시장에 다시 자금을 넣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뚱맞게 또 돈을 넣고 있어. 그 피델리티 중국 사업부에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중국 시장에 다시 발을 들여놨다. 현재 IT 분야에서 가장 큰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IT 분야. 그렇게 해서 이제 로이터에서 나왔는데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그 앤드루 맥캐프리 피델리티 최고 투자 책임자도 헝다 채무 위기로 촉발된 그 최근에 무차별적인 매도 이후에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 큰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는 전 세계에서 한 7,900억 달러네요. 7,900억 달러의 규모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90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대략 한 940조 정도 되겠네요. 940조. 헝다그룹 채권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날아가 버리면 골 때릴 텐데 하여튼간 피델리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죠. 미국 블랙록. 이 블랙록도 8월 말에 중국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첫 뮤추얼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6억 8천만 위안,
66억 8천만 위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2,300억 되겠네. 1조 2,300억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투자자가 11만 1,000명 이상 투자자가 몰렸대. 엄청 몰리네, 블랙록에는. 그 예정보다 일주일 이른 9월 3일 투자금 모집을 중단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블랙록에서는. 그래서 블랙록은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조 4,900억 달러, 그의 상당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다. 엄청나다. 여러분들, 9조 4,9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1경이야, 1경 1285조. 블랙록이 이만큼 돈을 많이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데 참, 이런 데서 돈을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막 기업 하나가 확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 운용가죠. 그러니까 블랙록은 그 중국 정부가 지난해 4월에 뮤추얼 펀드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폐지한 후에요. 외국 자산 운용사 중 처음으로 지분율 100% 뮤추얼 펀드 자회사 설립을 허용을 받았어요. 블랙록이. 그래서 중국 뮤추얼 펀드 산업은 한 3조 한 6천억 달러 규모로 그 피델리티나 뭐 슈로더 하여튼 이런 회사들 주요 그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지금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앞서 8월에도 투자자들에게 중국 투자 비중을 최대 3배 늘려라. 3배 늘려라. 배팅해라. 그런 겁니다. 그 블랙록의 중국 투자가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왜 블랙록의 그 중국 시장 베팅 소식이 알려지니까 미국 또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있죠. 우리 조지 소로스 형이 비극적인 실수다. 비극적인 실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냐? 소로스는 지난달 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블랙록의 중국 실수란 제목의 글에서 블랙록의 중국 투자는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비극적인 실수를 합니다. 고객 돈에 손해를 끼칠 나쁜 투자다. 아주 막 악담을 했네요. 또 블랙록이 시진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내놓은 그 새 규제들이 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시진핑이 집권 유지를 위해서 뭐든 할 거란 그런 신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로스는 8월에도 같은 매체에 시진핑 독재가 중국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낼 정도로 평소 시진핑 정부의 비판적인 태도를 이제 보여왔어요. 일단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올 들어서 중국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6일까지 홍콩 증시에서 헝다그룹은 뭐 80% 넘게 폭락을 했고, 바이두도 40% 정도 했어요. 바이두. 알리바바, 비리비리는 30%대로 떨어졌고, 텐센트, 뭐 메이타는 10%대로 떨어졌다. 그 미국 증시에서 텐센트 뮤직이나 뭐 K홀딩스도 60% 하락을 했고요. 하여튼 6월 말 증권거래소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거래된 상장된 DD 글로벌도 상장 후 주가 하락률이 이제 40%가 넘어요. 이렇듯 지금 중국 웬만한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거의 거물들도 투자 거물들도 서로 간에 이제 막 냉전이 있어요. 냉전 서로 간에 지금 뭐 서로 맞다 틀리다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하여튼 중국은 지금 현재 규제 폭탄으로 지금 난리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중국 주식을 사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 빼는 게 낫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도 고민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잘 판단하셔서, 혹시 중국 주식이나 중국 쪽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남겨본 겁니다. 한번 여러 자료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